네, 그러면 법조팀 이한석 기자와 오늘 수사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이한석 기자. 네.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지금 해가 바뀌고 나서 올해 들어서 좀 최순실 사건 관련자들의 좀 진술 태도나 움직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네,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직무정지 상태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신년 초에 돌연 갑자기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. 여기서 그렇죠. 이제 주로 했던 얘기들이 뇌물죄는 완전히 엮은 거다.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집무실은 없었지만 본인은 관저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.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. 하고 있었습니다. 물론 이 특검이 하는 수사의 내용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건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부터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이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.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. 네. 대표적인 인물이 아무래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죠. 네.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불구속 수사를 지켜준다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다가 네. 돌연 지금 덴마크에서 이제 안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버티기 전략으로 바꾼 거고. 최순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법원에는 출석하는데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문고리 3인방 한번 보시죠.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현재 잠적 상태입니다. 그렇죠. 헌재 변론기일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. 네. 그나마 윤 전 추행정관 나왔습니다만 뭐 자신은 아는 게 없다, 기억나지 않는다,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하다 들어갔고 안종범 전 수석 대통령이 모두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 이후로도 진전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렇죠. 전체적으로 마치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수사를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현재 이 속도를 내고 있는 뭐 특검 조사나 아니면 이 헌재 결정을 누가 견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거의 견제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 정도라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일단 그 비협조가 장기화되면 특검 수사나 아니면 헌재 탄핵 심판 결정에도 상당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.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이 현재 특검이 머리를 좀 싸매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앞서 이제 민경호 기자 얘기도 들었지만 이 특검이 이제 블랙리스트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박 대통령을 좀 최종 타겟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거죠? 예, 그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다가 국정원이 탁 튀어나왔거든요. 네. 국정원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국정원의 역할을 통해서 해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특검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겁니다. 청와대가 만약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면 아무래도 이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 단체의 명단이나 이런 정보는 그렇죠. 국정원이 청와대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이제 공식 루트 이외에도 이 비공식 루트로 이 국내 정보를 수집해서 청와대에 전달을 하는 게 국정원의 역할이거든요. 그럼 네. 핵심은 뭐냐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겁니다. 그럼 과연 누가 국정원을 움직였겠느냐는 겁니다. 네. 현재 거론되는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이었던 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사실은 참모 역할이 아니었겠느냐.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블랙리스트 사건의 정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겠느냐.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.